네, 이번 순서는 잡지 속의 육아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육아 트렌드 하디씨입니다. 네, 센스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최신 육아 정보를 쏙쏙 골라주는 분, 월간지 맘의낭팡이 이은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연령별 전집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맘의낭팡이 이제 최근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의 첫 번째 전집을 언제 구입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이 이제 돌에서 두 돌 사이에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가 돌 이전에 구입한다는 응답이 이제 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게 통계를 내보면 거의 한 80%에 가까운 독자들이 이제 두 돌 이전에 전집을 구입을 하거나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보통 이제 인지나 신체 정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급격하게 발달이 이뤄지는 이제 결정적 시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받은 이제 자극과 경험이 이제 평생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첫 번째 전집을 조금 더 신중하고 까다롭게 골라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네. 보면은 어느 집이나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방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전시용인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전집, 과연 어떤 것을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놀이랑 학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돌 전 아이에게는 더 그런데요. 아이는 이제 놀이하면서 탐색하고 발견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이제 배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릴수록 학습은 놀이처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강요하는 대신에 아이가 흥미를 느껴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이 시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집들이 이제 대부분 유독 이제 놀잇감 같은 이제 교구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책의 형태나 기법이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을 이제 전집을 고를 때는 책과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교구나 놀잇감들이 이제 다양한지 구성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두 번째로 따져봐야 할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가 이제 모든 영역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이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지, 언어, 신체, 정서 등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을 발달을 고루 자극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 3세 이후에 구입하는 전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부족한 영역을 특화한 그런 전집을 구입해도 괜찮은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특별히 한 영역만 자극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양한 영역을 고루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인지 이제 따져보셔야 되고요. 사실 그 마음 먹고 전집을 사러 가면요. 너무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베테랑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전집 고르는 그 비법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선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선배맘들의 후기를 참고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인데요. 우리 아이 책 카페라든지 이제 우리 아이 행복한 책 읽기, 또 이제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같은 이제 카페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전집뿐이 아니라 책 전체를 굉장히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용 후기라든지 선택 요령 같은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올려주시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여느 엄마들 못지않게 많은 전집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초보 엄마들을 왜 추천해 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맘의낭팡 3월호에서 이제 입소문난 0에서 3세 아이 전용 제품 한 6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 삐아제에서 나온 제품이죠. 뉴 리틀 베이비 픽처북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Q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 발달 지수를 이제 자극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삼았어요. 보통 이제 IQ, EQ, 그래서 놀이 지수라고 해서 PQ, 그 다음에 사회 지수라는 SQ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영유아 발달하고 관련된 모든 영역을 전부 다 이제 자극을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인 제품이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총 전체 이제 2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8권이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뭐 종이 인형이 달려 있다거나, 홀로그램이 있다거나, 뭐 그림을 맞출 수 있다거나 해서 이제 좀 다양한 책의 형태가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명품 세계 꼬마 그림책, 엄마들 사이에서 일명 명꼬라고 불리는 좀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능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도록 구성된 제품인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세계 각국의 이제 유명 작가가 쓰고 국내 작가들이 우리 아이의 정서에 맞춰서 좀 재구성을 했다는, 그래서 이제 완성도를 높인 그런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 제품도 이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석 그림책이라든지 펼치고 당겨보는 그림책, 그다음에 뭐 폭신한 스펀지 그림책, 그다음에 숨어있다 그림이 튀어나오는 그런 뭐 입체 그림책 같은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한국 해밍웨이에서 나온 이제 리틀북스라는 제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특이한 것이 이제 음악 CD가 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전래 동요, 뭐 영어 동요, 그다음에 클래식 해가지고 음악 CD에 들어있는 것이 한 100여 곡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 들으면서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한솔교육에서 나온 신기한 잼잼나라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타이틀 자체가 0에서 2세, 만 2세 아이들까지 이제 놀이용 전집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전문 작가들이 아이의 이제 영화기의 뇌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몬테소리, 한국 몬테소리에서 나온 이제 베이비 몬테소리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몬테소리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통 몬테소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0, 3세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적 자극을 주어서 이제 신체, 감각, 언어, 인지, 창의성 등 7가지 영역을 이제 발달하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도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책의 형태가 뭐 동물 모양이라든지 책 자체로 이제 모양 맞추기를 할 수 있는 탱그램 책이라든지 뭐 들추기 책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비 디스코북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탄 교육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디스코북이라는 말 자체가 베이비 디스커버리 북 앤 토이에서 줄임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뭐 보고 만지고 듣고 들으며 놀이할 수 있는 교구와 교재다. 그래서 오감으로 노는 멀티 교구 교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네요. 맞네요. 네.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만 3살. 지금부터라도 발빠른 엄마들이라면 우리 아이만을 위한 전집 고르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가시기 전에 미니 팁 주실 거죠? 예, 오늘은 이제 임신부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금기식품이라고들 하잖아요. 임신 중에 이제 뭐 술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마시면 안 되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먹어야겠다는 그런 유혹에 이제 시달리는 엄마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준이 하루에 150mg 카페인까지 이제 카페인까지 안전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봉지커피, 일회용 봉지커피를 종이컵에 따랐을 때 카페인 함량이 한 80mg 정도 되니까 이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이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80 정도로 카페인 함량이 비슷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캔커피라든지 자판기 커피에는 한 잔에 보통 카페인이 13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단 한 번만 과음을 해도 태아가 이제 알코올 증후군 같은 이런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임신 3개월 정도까지는 절대 뭐 소량의 알코올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커피랑 다르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제 체내 대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안전한 적정량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그런 양을 따지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시고 싶다면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되도록 낮은 도수의 술을 반 잔 정도만으로 이제 원칙을 삼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장하기까지 엄마들이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죠. 건강을 위한 육아 알짜 정보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